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3년차 M9 작은묘 사과밭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기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사과농사, 그러니까 사과농사, 기농에서 사과농사를 하려는 분이나 기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사과 농사를 지금 시작하면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크게 생각해서 기농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인분들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참고하시려고 영상을 찾아서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농하지 마세요. 기농하면 망합니다. 그런 자극적인 기농하지 말라는 영상은 많지, 기농하면은 성공한다, 좋은 긍정적인 말하는 분보다는 주위나 유튜브 영상이나 기농하면 망합니다 이런데 이런 영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보통 기농하지 마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제목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뭐 기농하세요 이러면은 거의 영상을 안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기농하기 전에 이제 기농해서도 그렇고 기농하기 전에도 그렇고 주위 분들한테 물으면은 다 반대해요. 그러고 사과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이러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런 분은 제가 아직도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다 뭐하러 사과 농사를 짓느냐, 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그게 사람들의 약간 심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셔야지, 목표를 정해서 이제 실천해야지. 그런 유튜브 그걸 기농하지 마세요, 기농하면 망합니다 이런 분들은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올리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기농을 해가지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농사를 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품목도 했다가 실패하고 저 품목도 했다가 실패하고, 그 원인은 많은데 그 원인을 자기한테 안 돌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기농해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외부적으로 그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기농하지 말라고 하지, 성공한 사람이 기농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대개 가보면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 기농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거는 본인이 실패한다고 해서 다른 분이 와서 기농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 있으면 그거를 쫓기 위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기농을 하시면 되고요. 사과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농사 짓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사과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사과농사 지어도 되느냐? 그러면 10명 중에 9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유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이제 힘든 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어떤 분야든 열심히만 하면은 다 길은 있어요.
방법을 이제 잘 찾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사과농사 지어도 됐느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뭐를 묻냐면은 몇 가지를 묻는데요. 판매 전략이 있느냐, 판매는 어떻게 할 거냐, 사과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면은 판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 그거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의가 다 판매 계획 그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 사과농사를 지어야지 사과농사를 잘 짓나, 거기에 기술적인 면만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그런데 판매라는 게 이 사과농사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그런 걸 시골 출신이라서 느꼈어요. 직거래를 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목표가 직거래, 최소한 직거래 7, 80%는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사과농사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직거래 위주로 재배라든지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짜고 있는 거죠. 그래, 본인이 막연히 그냥 사과농사만 잘 지으면 될 거다, 수익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판매예요. 판매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경매장 이런 데 가져가면은 가격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 경매사들이나 거기서 책정하는 대로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올해 사과농사가 자연재해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풍이 됐어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대풍이 됐을 때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농산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어떤 품목이 대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품목을 하신 분들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가격이 폭락해요. 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절고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공을 하느냐 하면은 자연재해가 많고 뭐 병이라든지 갈반병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한 50%는 갈반병이 와가지고 실패를 하겠죠. 그런데 기술이 뛰어나고 관리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갈반병 피해를 비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을 버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어떤 농사가 대풍이 됐다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어떤 농사를 시작할 때 제가 상위 30% 안에 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돼요. 거기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경매장에 가져가면은 일단 직거래보다 반 가격에서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3분의 2 가격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또 경매 가져오는 분들 중에서도 또 고수들이 많아요. 사과를 크게 키우고 색깔 잘 나게 하고 맛을 좋게 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경매 가져가시는 분들, 공판장에 가져가시는 분들 30% 안에는 들어야지 어느 정도 가격을 괜찮게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50% 이하가 되고 하위 30%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남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해는. 그러면 농약값, 자재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그냥 고생한 것만 남는 거예요. 돈은 만지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떤 농사를 시작할 때 정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거기서 처음서부터 전문가는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판매 전략까지. 그래야지 식재거리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과뿐만 아니라 이 농산물이라는 거는 경매를 가져가도 제값을 받을 수가 있고, 직거래를 해도 경매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품목이 있고, 경매 가격하고 직거래 가격하고 배 차이 나는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거래를 할 자신이 없으면은 경매하고 직거래하고 가격 차이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품목을 선택하셔야 되고, 내가 직거래 자신이 있다 이러면은 직거래하고 경매 가격하고 차이가 많은 그런 품목을 선택하시면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농이나 사과농사에 대해서 이제 주위 분들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 정보라는 거는 너무 자극적인 거에 끌리지 않아야 돼요. 그 자극적인 제목이나 자극적인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토양 관리, 제일 중요한 게 토양 관리예요. 토양 관리.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식재하기 전에 토양을, 그 작물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토양 공부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토양 공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기술적인 면도 이제 같이 배우시면 되고, 자꾸 비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법은 찾기가 힘들어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요. 정말 자기만의 비법은, 저는 아직까지 사과농사 8년 차인데 비법 없어요. 저는 뭐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한 가지 가지고 사과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관리, 비대 관리, 뭐 모든 거 다 잘해야 되잖아요. 거기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과농사가 잘 되는 거지, 어떤 한두 가지 잘했다고 해서 사과농사를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듣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귀농해서 성공하셨냐? 귀농하지 말라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99%가 귀농에 실패하고 사과농사에 실패한 분들이 막 얘기를 하겠죠. 안 좋은 얘기를. 사과농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귀농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그거는 성공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분들 얘기는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성공한 분들 얘기를 들어야지 배울 점이 많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시면은, 사과농사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품종이 엄청 중요해요. 그 요즘 보면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사람들이요, 사과 품종뿐만 아니라 작물을 선택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작물 재배하기 편한 거, 재배하기 쉬운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재배하기 쉬운 거는 남들도 재배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은 가격이 괜찮겠지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괜찮아도 농민들은 몰려요. 그러면 어떤 진입 장벽이 적은 품목이 있는데 그 가격이 괜찮다 그러면 내년에 다 그걸 심어요. 그래서 몇 년 못 가고 가격이 폭락해서 거기서 귀농을 실패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도 마찬가지고
뭐 저가 안 해도 되고 입소지 안 해도 되고 착색지 안 쳐도 되고 그런 품종들 있죠. 지금은 그 품종들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이제 그거를 많이 심고 있잖아요. 진입장벽 낮죠. 재배하기 편하죠. 그러면 아무나 다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는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진입장벽이 높은 재배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과농사를 뭐 1000평, 2000평, 3000평 저는 직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부부가 기농을 하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2, 3000평 저는 뭐 한 2000평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 위주로 맛있게 사과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이 해서 사람 쓰고 그러면은 지금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것도 아까 가격 결정권이 경매를 가져가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급하게 사람을 쓰고 싶을 때 못 써요. 농사가 많으면 다른 데서 돈 몇 푼 더 준다 하면 다 걸로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또 일 조금 하다가 새참 줘야지 또 점심 줘야지 또 새참 줘야지 점심 줘야지 그러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할 수 있는 양만 하셔가지고 가격을 경매 가져가지 말고 직거래를 하셔가지고 제값을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과농사라는 거는 수익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1000평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수익이 4천만원, 5천만원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뛸 것 뛰면 500, 1000 이것도 안 나오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제가 2200평이잖아요. 제 목표이기도 해요. 2200, 이제 1000평에서 수익 공개는 다 했잖아요. 그래서 2200평을 이제 심은 이유는 1200평을 추가로 심은 이유는 1000평만 하니까 어떤 밭이 하나 냉해를 입는다든지 그랬을 경우 너무 그 해는 수익이 적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2200평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밭 정도는 냉해를 입는다든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봐도 나머지에서 잘하면은 그 수익을 1년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200평을 선택한 거고요. 2200평에서 제가 목표인데 제가 이제 목표하는 그대로 하면은 저는 한 택배비 빼고 한 1억 정도를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2200평을 해도 인건비는 많이 안 나오고 약값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반 순수익, 완전 순수익이라는 없죠. 한 7, 8천. 이제 몇 년 후 목표예요. 이제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농사 시작하기 전부터 블로그도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평수를 늘리면서 유튜브도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맛이 좋으면은 지인이 지인을 소개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금방 단골 손님이 늘어요. 그 대신에 맛이 없으면은 한번 사 드시고 다음부터 안 찾아주시죠. 그래서 맛이 없게 농사 진 해는 직거래 하다가도 그냥 경매장에 가져가서 적은 가격에 그 해는 사과농사 실패했다 생각하고 그냥 경매로 다 넘기는 게 좋아요.
그걸 갖다가 직거래 하던 단골분들한테 맛없게 된 해에 직거래로 판매를 하면은 완전히 이제 신뢰가 깨지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내년에 이제 또 농사 잘 지면 또 사 드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해요. 사과는 맛없으면 그냥 줘도 안 먹어요. 가격이 아무리 싸도 안 사 먹고요. 맛있으면은 아무리 비싸도 사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20분이 됐네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마음, 사과 농사나 기농이나 어떤 작물을 선택하실 때 기본적인 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로 문의를 해보고 싶고 많이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툭 던지는 말하고 그냥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전화번호 한번 주세요. 그냥 뭐라 그래야죠? 제 입장에서는 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저하고 통화를 원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냥 뭐 심심풀이로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영동 상촌농원 한번 견학하고 싶다. 그냥 툭 던져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래 글에서도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사과 농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래 그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진실성이 느껴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드라이브 겸 심심풀이 비슷하게 그냥 견학하고 싶다고. 물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바쁘잖아요. 그래 만약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면은 제가 몇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시면은 안내해야죠. 다 알려줘야죠. 질문하는 거 다 해줘야죠. 저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혼자 하기 때문에 딱 짜인 그 시간표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떤 분이 방문이 잦으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사과 농사를 잘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제가 몇 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통화하면서 최대한 제가 아는 거 한도 내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은 진실성이 없잖아요. 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거 누구나. 그래서 상대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상대가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를 설득을 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글로라도요. 설득을 안 시키는 분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한테 제가 그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농이나 기촌이나 사과농사나 모든 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어떤 품목이든 어떤 기농을 해도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간절하고 자기가 정말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힘든 거, 그러니까 힘든 거는 당연히 힘들어요. 농사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땡볕에서도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있고요. 쪼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풀 뽑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다 감수하면서도 그만큼 해보고 싶거나 간절한 분, 그런 분들은 의지가 강한 분들은 꼭 귀농하시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
주저리 너무 오래 떠드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